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해야 할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연일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번에는 어처구니 없는 제안을 하며 자신들이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민주당 때문이라는 주장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단 2시간 만에 국민의힘의 망언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였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또한 팩트 폭격으로 더운 날씨에 국민들에게 시원한 사이다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소식 우리가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19일 제22대 전반기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과 1년씩 나눠 맡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이 첫 해 법사위와 운영위를 맡아 운영하고 다음 해에는 국민의힘이 이 위원회를 넘겨받는 방식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맡더라도 운영위를 돌려준다면 원구성 협상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당내 반대를 이유로 부정적인 답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고 법사위와 운영위를 지금 당장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의 이유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면 법사위와 운영위를 1년은 민주당이 맡고 1년 뒤 2년 차에는 국민의힘으로 돌려달라며 국민의힘에서 맡아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법사위와 운영위를 1년씩 바꿔서 순차적으로 받자는 안을 다시 공개 제안하면서 민주당의 전향적인 검토와 수용을 당부드린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의 공격으로 칼날이 윤석열과 김건희를 정조준하자 다급해진 대통령실이 국민의힘에게 운영위는 반드시 사수해달라며 1년씩 번갈아 가자는 역대급 꼼수 제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파업과 시간 끌기, 윤석열 지키기에 목숨을 걸고 있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를 돌려주기 어렵다면 운영위를 다시 환원해달라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거부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1년 뒤 교대 제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1년간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어 국민의힘 제안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실상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모두 받는다면 운영위를 넘겨주겠다는 민주당의 너무도 완벽한 논리의 역제안에 국민의힘은 크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총선 민심을 수용해 국정 기조를 바꾸고 국민의힘도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장의 뜻은 현재 국민의힘 당신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고 정부는 총선으로 민심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는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뼈 때리는 발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현재 민주당 몫으로 선출된 법사위원장을 1년 뒤 국민의힘 몫으로 교대하자 한 제안의 검토 조건으로 향후 1년간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거부권 행사 금지, 국민의힘의 국회 운영 적극 협조,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부, 침해에 대한 국민의힘의 항의를 내걸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다음과 같은 말했습니다. 향후 1년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실천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참 답답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지 운영위를 가져와서 자신들을 보호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그러려면 대통령이 먼저 변해서 특검을 받던지 아니면 민주당과 협치를 하던지 해야지만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윤석열은 아무런 변화 없이 국민의힘을 자신들의 병사들처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계속해서 상임위에 불출석하고 있는 장관들 등 국무위원을 두고 조국 대표가 결국 폭발해버렸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가 국회 상임위 출석을 거부한 국무위원들을 두고 위헌적인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에서 일부 상임위에서 피감기관장이나 국무위원들이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으며 어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의 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원자력관 위원장이 모두 나오지 않았고 앞서 지난 14일 법사위에도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죠.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버릇처럼 국회의 거부권을 쓰니까 국무위원과 정부위원들도 국회를 거부하는 것인가라고 기가 찹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위원회에 나가지 말라고 했겠지만
이는 한마디로 위헌적인 행위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이어 헌법 제62조 2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출석 답변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당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껏 정부와 여당의 당정협의 업무 운영 규정을 담은 총리훈령에 기대어 국회를 무시합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이 각 상임위 의결에 따른 출석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상임위원장들이 이들을 증인으로 의결하고 따르지 않는 자를 국회 증언감정법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질의의 위증과 거짓을 일삼고 심지어 출석 요구에도 불출석했던 공무원들, 특히 검찰뿐만 아니라 국무위원 등은 명백히 출석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권 분립을 무시하며 허위 진술을 해 국회에서 행정부에 대한 권한이 악화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는 회의 불출석, 자료 미제출, 허위 진술을 3대 문제로 규정한 입법부 권한 최대 강화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법안에는 22대 국회에서 위증을 통해 고발을 당할 경우 연금도 받을 수 없게 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큰 시원함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가담하는 검찰 공무원이나 국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하여 유죄 판결을 받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다음과 같은 말했습니다. 지금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권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자료 제출 거부와 출석 불응, 거짓말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요즘은 아예 법정에서도 위증과 같은 거짓말이 일상이 되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정은 대령 재판 과정에서도 위증이 있었던 것 같고 국회에서도 관련 위증이 난무했던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국정조사나 현안질의 청문회를 활성화해 정부나 수사기관이 하지 않는 일들을 국회가 최선을 다해 대신해 주시길 바란다며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눈 감으면 그만이고 수사기소기관들과 짜고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것도 특검이 아니면 처벌할 길이 없지만 최소한 국회에서 위증하거나 출석 의무를 불응하는 것은 고발 조치에 처벌할 수 있지 않느냐고 강조했습니다. 즉, 공무원들의 국회 위증에 대해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계산된 무서운 경고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언론은 이 발언의 진위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는 매우 무서운 경고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가담한 공무원이나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공무원들을 고발하여 유죄 판결을 받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믿는 연금이 유죄 판결로 인해 반토막 나게 되면 보통 국장 차관 이상 공무원들은 퇴직 후 350에서 400만 원의 연금을 받는데 유죄 판결을 받으면 수억 원의 연금이 사라지게 되어 노후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3년 후 정권이 바뀐다면 무리한 수사를 한 검찰과 경찰, 정치감사를 한 감사원, 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바꾼 국토부 공무원 등이 1차 대상이 될 것이며 특히 해병대 최상병 사건에 휩싸인 군인은 훨씬 심각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령관으로서 재임하려다가 노후 빈곤에 시달릴 수 있도록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고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면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지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오늘도 시간을 내어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